안녕하세요. NCS 사무행정 문서 작성 네 번째 시간입니다. 와, 이제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수업할 날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문서 작성으로는 마지막 온라인 수업이네요. 자, 벌써 벚꽃이 많이 핀 거를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며 표지를 몇 시간 이렇게 썼었는데요. 학교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했어요. 선생님 급식 먹고 오는 길에 예쁘게 찍어봤는데 어때요? 이제 2, 3일 뒤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왔을 때는 이 모습, 초여름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사무행정에서 지금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요청할 경우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키우는데 그 중에서도 문서 작성은 뭐 한다고 했죠? 목적에 맞는 문서를 완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한문 작성을 중심으로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한동안 업무 관리 중심으로만 나가다가 문서 작성을 2주 만에 하려니까 다 많이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리뷰하면서 또 이메일 어떻게 쓰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리뷰하기 앞서서 이메일로 칭찬받는 신입되기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PT 로즈입니다. 사회 초년생 여러분들을 위한 처음으로 배우는 이메일 작성 스킬 3가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메일 한 통만으로도 업무 능력을 판단한다고 해요. 저도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비즈니스의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툴인 이메일은 발언의 공신력을 상징합니다. 이메일은 여러분의 업무상 모든 발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3가지 이메일 작성 스킬을 통해서 사회 초년생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메일에서 쓰여지는 언어는 여러분들의 지성을 대표합니다. 이메일의 가장 기본은 문법이죠. 먼저 문법에 맞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되겠고요. 자, 왼쪽에 이 메일을 보시면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보이시나요? 쉽죠?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핵인싸템이라는 너무 과감한 유행어를 메일에 사용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바로 사물 존칭입니다. 새로운 아이템은 출시가 되신 게 아니라 출시된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오타입니다. 감사합니다를 PC에서 빨리빨리 치면 감사합니다가 되는 경우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이런 오타들을 체크하지 않고 그냥 샌드를 눌러서 보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메일로 감정 표현은 자제해주세요. 이번 샘플 메일에서는 뭐가 문제일까요? 자, 첫 번째로 이 부분에서 메일의 수신자를 과도하게 비판하고 있죠. 서면을 통한 과도한 비판. 만약 이게 누군가가 참조가 되어서 보내지는 메일이라면 수신자가 굉장한 자괴감에 빠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슬픔과 분노의 표현입니다. 이메일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슬프다라는 감정 표현을 하고 있죠. 메일에서 사용하시는 워딩은 가능하면 이성적인 말을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메일에서는 가능하면 희로애락 같은 감정 표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서는 영원히 남아서 여러분을 따라다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서상의 감정 표현이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를 아직까지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팩트에 근거한 이성적인 워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메일에서는 과도한 기호나 과도한 리액션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메일을 보시면 어떤 게 문제인지 바로 보이시죠? 먼저 첫 번째로는 어디 채팅에서나 쓸 법한 과도한 리액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일을 쓰는데 이런 건 좀 적절하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과도하게 기호를 남발하고 있어요. 점 3개, 느낌표 2개, 물음표 2개 이런 건 누가 봐도 아마추어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또한 메일의 마지막 부분은 그냥 누구누구 올림 아니면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만 쓰면 되는데 유행이 지난 이성적이지 않은 문장 게다가 반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허용이 가능한 수준의 기호는요, 느낌표를 쓰고 싶으시면 하나 정도, 물음표 하나, 그리고 꼭 웃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요 정도 기호인 듯합니다. 아무래도 과도하게 기호를 사용하시면요, 발신자의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는 듯해요. 자, 여러분 3가지 뭐였죠? 첫 번째, 이메일에서는 문법에 맞는 말만 사용하도록 하자. 그리고 두 번째, 이메일에서 감정의 표현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자. 그리고 세 번째로 과도한 기호나 어떤 리액션 같은 것은 좀 자제하자입니다. 다음 네. 잘 정리됐나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영상을 많이 기다리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어떤 영상으로 여러분들 도움이 될지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 영상은 어떻게 하면 이메일 안에서도 구체적인 신뢰가 없을까를 찾아보다가 보게 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영상 참고해서 이메일 쓰신다라면 실수가 많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1주차 정리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주에는요, 저희가 기한이 뭔지, 그래서 기한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렸어요. 정식 문서나 안을 만들기 위해 행해지는 작업, 이게 바로 뭐다? 기한이다. 그래서 기한 절차 5가지 중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시간에 설명 내지는 수업이었어요. 자, 2주차에는요, 또 추가로 여러 가지 문서들에 대한 용어를 6가지를 함께 했었고요. 또 문서, 내부 문서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파악하고 정리하고 절차, 계획 수립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 다 나시죠? 자, 3주차에는 그 전주에 했던 걸 한번 다시 복습을 했었죠. 좀 어려웠던 친구들 많아서 복습을 하고 문서의 구성 중 두문 부분을 집중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문에는요, 행정기관명과 수신, 그 다음 경유 부분이 써진다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잘 기억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깜짝 퀴즈. 자, 이거 뭐였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상태, 관계 등을 문자나 기호로 표시하고 기록한 거, 이거는 꼭 기억해야겠죠? 문서였었어요. 자, 또 내부 문서 분석하고 일정 관리하는 거에서는 이 방금 했던 4가지의 단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은요, 무엇을 나갈 거냐? 지난 시간에 했던 두문을 조금 복습해보고요. 본문과 결문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는요, 두문, 윗부분에 있는 이 두문과 본문과 결문으로 나타나집니다. 자, 두문은요, 행정기관명, 수신, 경위를 표현한다고 했었고요. 기억나시죠? 자, 오늘 배운 본문은요, 제목, 내용, 붙임 있는 부분을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습으로 우리가 함께 해볼 때는요, 요거를 어떻게 규칙에 따라서 공문서 작성 규칙에 따라서 만들지를 중심으로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자, 결문은요, 회사에 가시면 어느 정도는 이틀이나 그대로 있을 텐데 뭐가 들어가는지를 좀 보시고 혹시 누락되는 거 없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신 명의부터 해서 기한자, 결재권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져 있습니다. 자, 함께 그러면은 두문부터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문은요, 맨 윗부분에는 어떤 곳에서 보내는지 행정기관명이 있겠죠. 네. 그 다음 수신을 하고 반드시 한글로는 한타. 그 기본적으로는 스페이스바로는 하나, 2개인 이타를 떼고 실제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를 적어줘야 됩니다. 라는 게 포인트였죠. 자, 이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문서 양식이에요. 어때요? 기관명이 적혀 있죠? 이 기관명, 광신 마크, 새로 바뀐 마크. 그 다음 이거는 서울시 교육청이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교육청 마크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수신하고서 여기가 2칸이 띄어진 거라는 거. 그리고 수신자를 따로 적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죠? 내부 결제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거 같은 경우에 좀 많은 경우 있죠. 수신자가 많은 경우에는 수신자 참조라고 쓰고 밑에 부분에 수신자 표시해줬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제목 쓰고 이렇게까지 여기가 두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문을 정리해보면 행정기관명을 표시하고요. 그 중에서도 기관명 옆에 구체적으로 그 안에 담당 직위를 쓰기도 합니다. 또 수신자의 과장 내지는 담당 부장 같은 거를 쓸 수도 있고요. 근데 수신자가 굉장히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수신자 참조라고 쓰고 맨 밑에 부분에 적는란이 있다고 했어요. 자, 바로 이게 이 모습이었죠. 수신자 참조하고 교육부 장관 밑에 부분에 수신자 하고서
실제로 받아야 될 사람들, 수신자 명을 다 적습니다. 윗부분이 너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밑부분에 적는 거였죠. 여기까지 기억 잘 나시나요? 네. 그러면 본문을 볼 건데요. 본문에는요, 세 가지가 반드시 외워주세요. 뭐랑 뭐가 들어간다? 제목, 내용, 붙임이 들어간다. 자, 이게 보겠습니다. 여기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까지는 뭐였어요? 네, 머리 두 자를 써서 두문이었죠. 자, 본문은 제목부터 내용, 붙임입니다. 자, 규칙이 있습니다. W 두 개, 요거는 스페이스바 두 번을 하거나 그 한 글자, 글자로는 한 글자에 해당하는 거를 떼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목을 하고서요, 이렇게 두 칸을 띄워줬고요. 문서 작성 요령 안내, 이게 제목이고, 자, 무조건 첫 시작부터 1점. 그 다음에 다음 항목은 두 칸 띄고 가를 사용해 줍니다. 요거 사용해주는 규칙은 뒷부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1, 가, 그 다음에는 1, 가, 요 형식으로 써지는데 여기 부분은 무조건 다 앞에 두 칸씩 누적해서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붙임을 하기 전에는요, 요 사이를 한 줄 띄고 붙임하고 똑같이 두 칸 띄고 여기도 끝내고 두 칸 띄고 끝을 붙여줍니다. 자, 그럼 뭐 구체적으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고등학교 등교 수업 일정 및 운영 지침 안내. 자, 최근에 온 공문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제목하고 몇 칸 띄라고요? 두 칸 띱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은 번호는 1, 2. 그 다음에 다음 번호 할 때는 두 칸 띄고 가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요거 보이시나요? 본문의 내용. 자,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선생님, 얘가요, 2번을 쭉 하다 보니까요, 학습의 학습권을 하고서 줄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여기 선에 딱 맞춰야 되죠? 네. 요때 사용하는 거. Shift, 탭. 자, 선생님이 Shift를, 아이고, 이게 잘 먹질 않아서 Shift, 탭을 사용을 해서 여기 놓고 Shift 탭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이거 실습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뭘 기억하라고요? Shift, 탭. 자,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둘째 항목은 두 칸을 띈다라는 거. 자,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다까지 하시고, 붙임을 할 때는 여기 한 줄을 띈다고 했죠? 붙임하고 몇 칸 띈다? 두 칸. 자, 붙임이 여러 가지일 경우에는요, 이렇게 번호를 붙여주는데요. 끝부분마다 몇 부, 1부, 한 부 하고서 점 다 찍어줬고요. 두 칸 하고 끝을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이게 실제 공문서 모습이에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해준다? 제목에 두 칸을 띈다. 자, 시작은 숫자 1부터 시작하는데 둘째 항목은 두 칸을 띄고 가부터 시작한다. 본문이 끝나면 한 줄을 바꾸고 붙임 두 칸에 점 찍고 두 칸 하고 끝을 해주면 붙임 내지는 본문이 끝난다.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다시. 자, 본문은 제목을 어떻게 정하는지 먼저 볼게요. 제목은요, 문서의 내용을 함축하여 나타내는 문구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뭐 보고, 뭐뭐의 개최, 뭐뭐의 조사, 뭐뭐 통보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함축해서 좀 줄여서 제목을 써야 한다는 거. 그리고 본문은요, 너무 많은 내용을 풀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쉽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때는 요거를 보통 중심으로 씁니다. 외부로 보낼 때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한 줄 정도 넣어주고요. 관련, 근거, 기한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내용,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중심으로 순서대로 적어줍니다.
자, 이걸 쓴 다음에는 끝부분에 첨부물이 있을 경우에는 끝에 어떻게 한다? 여기 한 줄을 떼고 붙임하고서 두 칸. 숫자 써주고 한 칸. 한 칸. 이렇게 되는 거 이제 반복이 되니까 아시겠죠? 자, 그런데 본문 마지막 글자에서 이렇게 두 칸을 띄우고 끝을 표시하는데 만약에 오른쪽 한계선 끝에서 아예 끝났어. 여기 끝에서. 여기 두 칸 띄고 끝을 할 정도의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 왼쪽 끝부분에서 똑같이 두 칸을 띄고 끝을 표시해 주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우리가 이거 실습하면서 해야 되는 거를 이론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은 어렵거나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그래도 학교 왔을 때 여기 부분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실습할 때 조금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동일하게 두 타 띄고 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표로 끝나는 경우도 있겠죠? 표까지로 끝나는 경우에도 앞에 두 칸을 띄고 끝을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표로 끝나는데 여기가 빈칸이 있어서 이하 빈칸이라고 하시는 경우 있죠? 네, 그럴 때는 끝을 표시하지 않고 유일하게 이하 빈칸으로 채웁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규칙이에요, 규칙. 자, 그래서 본문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 겁니다. 본문에는 뭐랑 뭐가 들어간다? 제목, 내용, 붙임이 들어간다. 자, 이것을 사용하는 공문서 작성 규칙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결문이에요. 자, 결문은요. 나머지 발신명의부터 전화번호까지 다양하게 들어가고요. 위치는 여기 하단에 표시가 됩니다. 자, 발신명의. 그 다음에 발신명의가 뭐예요? 보낸 사람. 그 다음에 기한자. 이거 직접 작성한 사람부터 검토하는 사람, 결재권자가 이렇게 나란히 순서대로 표시가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디에서 시행을 하고 이를 어디서 접수했는지도 다 적혀져 있습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럼 실제 예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발신명의를 볼 때는요. 보통 장의 명의로 가요. 뭐뭐 장관, 시장, 위원장, 학교장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교육감 이렇게 대표자의 명의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위원회 땡땡땡 위원회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 자, 내부 결제는 어떻다? 표시하지 않습니다. 표시 안 해도 됩니다. 자, 실예를 보겠어요. 아까 그 공문은 서울시 교육감이 보냈는데 수신자가 이렇게 많은 거야. 자, 장학사 누가 보냈는데 그거를 누가 검토하고 여기서 결제를 해서 온 겁니다. 시행은 중등교육과에서 왔고요. 접수는 우리 학교에서 5월 8일 날 접수를 했어요. 따끈따끈한 공문이죠. 그리고 시행한 곳에 이렇게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어요. 이메일 번호까지. 이게 왜 있을까요? 공문에 대해서 문의할 것이 있을 때는 이걸 보고 찾아서 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선생님도 일하다가요, 모르는 거 있으면 이렇게 다이렉트로 여기 대표번호로 연락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자, 어때요? 이번 시간 내용 잘 정리가 되시나요? 이번 시간에는 문서의 구성 중에 두문을 지난 시간에 한 거 복습하고 본문과 결문을 중심으로 한 번씩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습으로 해봐야 정말 기억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어려우셨더라도 문서는 두문, 본문, 결문으로 나누는구나. 특히 우리는 본문에 제목을 쓰고 내용을 쓰고 붙임을 하는 규칙을 잘 알아두면 되겠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것을 바탕으로 기한문을 실제로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론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정도였다라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공문서를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해보고 규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온라인 개학 기간에 어땠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유선상으로 담임 선생님과 매일 조회 종례도 하고 중간중간에 상담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등교 개학 이후에는요, 5월 13일이죠? 이후에는 선생님과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온라인 개학 기간에도 선생님한테까지 연락이 와서 상담을 했던 친구들도 몇 명 있었죠. 선생님이 5월 13일 이후로 월요일 2, 3교시, 수요일 1, 2교시, 금요일 2, 3교시에는 수업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허락을 받으시면 상담이 가능하고요.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에서도 여러분들과 진로에 관련된 상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선생님 너무 요즘 우울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마음이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도요. 언제든지 상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담 요청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는 친구들 있어서요. 리로스쿨에서 이렇게 상담 예약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알림 신청에 특별시 상담 예약에 가시면은요, 상담 예약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지금 5월 달에 일부러 13일부터 말일까 마지막 날까지 비워놨어요. 자, 이날 꼭 할 건 아니지만 상담을 원합니다 하시는 친구들은요. 15, 22, 29일 날 체크해 놓으시면 선생님이 개별로 연락을 드려서 원하는 날짜를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시간을 원해요 하시는 친구들은 월, 수, 목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답변으로 알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진짜로 얼굴 보고 수업해요. 감사합니다.